오늘 주제는 바로 귀촌 로망일까 현실일까입니다. 지금부터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귀촌을 꿈꾸는 이유를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이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회색 빌딩 숲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 마시며 뒷산에 오르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으면 너무 좋겠다는 로망이지요. 둘째로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집값,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분들이 시골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마을들도 있고 노후 자금이 많지 않아도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농장 경험이나 지인 방문을 통해 시골 생활을 잠깐 맛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귀촌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과 느긋한 분위기에 빠져들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상상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기대가 곧바로 현실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댓글 중에는 두어 번 여행 삼아 다녀가면서 본 시골의 모습과 실제로 거기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시골 생활은 천지 차이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행으로 잠시 들르면 경치 좋은 곳만 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푸근한 시골 인심을 얻어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려면 다릅니다. 내가 직접 밭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마을 행사와 관례를 챙겨야 하며 쓰레기 처리나 난방, 도로 사정, 의료시설 접근성 같은 문제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이 정말 낙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아니더라, 오히려 도시보다 더 삭막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마다 또는 지역마다 또 준비 정도와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어떤 분은 시골에 느리면서도 여유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찾으시지만 다른 분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농촌으로 가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처음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마음가짐과 정보 수집입니다. 시골 생활은 단순히 집 하나 마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생활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지, 농사나 기타 생계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사기보다는 몇 달 혹은 1년 정도 임시 거주를 해보면서 그 동네 분위기를 체험해 보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무작정 도시집 정리하고 바로 시골에 정착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지요. 이처럼 세부적인 상황마다 답변이 달라지므로 귀촌 전에 할 일은 철저한 조사와 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래도 막상 가보면 뭐든 다 되지 않겠어? 하고 낭만적으로 접근했다가 낭패를 본다고요. 시골이라고 해서 그냥 평온한 일상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편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마트나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니 차가 없어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가능하지만 택배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도로나 언덕이 얼어서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골의 사교 문화나 마을 행사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꾸 이장님이 나를 찾는다, 무슨 잔치나 제례나 청소 같은 공동 작업이 많아 참여하지 않으면 눈총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전혀 간섭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또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배려가 참 고마울 수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그게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귀촌 후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 강도입니다. 내가 평소 텃밭에서 상추 정도 키우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 시골 가면 본격적으로 농사 지어 봐야지 하고 내려갔다가 막상 산더미 같은 일이 몰려와 혼자 감당하지 못해 지쳐버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농사는 계절을 따라가는 일이기에 한꺼번에 바쁜 시기가 몰려옵니다. 또 장마나 가뭄, 병충해 등에 대비하려면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요.
인력이나 기계가 없으면 정말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규모를 잘 조절하고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거나 이웃 농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한 작물을 어디다 판매할지, 직거래를 할지, 로컬 푸드 매장에 납품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할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키운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거나 그냥 버리는 사태도 생깁니다. 댓글 중에 부부가 함께 귀촌해서 아담한 농가 주택을 샀는데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골집이라고 하면 왠지 집값이 엄청 싸게 느껴지지만 그 집이 오래된 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붕이 낡거나 누수가 있는 곳, 난방 시설이 열악한 곳도 적지 않지요.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땅이 넓으면 관리가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당이나 텃밭이 크면 그만큼 잡초를 뽑고 정원 관리를 해야 하니 노동량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귀촌이 무조건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질려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분들이 시골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밤하늘을 보며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과의 교류에서 사람 사는 정을 다시금 느끼고 농사 일이나 소소한 수공예 등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서 귀촌을 결심해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시골 학교의 정겨운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요. 그래서 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지역과 주거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단지 시골은 싸고 한적하니까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는 거죠. 또 시골에서 오히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작은 시골 도시나 읍 단위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며 도시의 편의와 시골의 조용함을 모두 누리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즉, 완전한 전원주택이 아닌 읍내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텃밭에 나가는 식이지요. 그런 방식이면 관리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마을 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시골은 공동체 문화가 강한 편이라 잘 섞이면 가족처럼 친밀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래된 주민들의 견제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들어온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고 마을 회관이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안면을 트는 과정을 거쳐야죠. 더불어 지역 언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처음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투가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가 도시 말씨를 쓰면 상대도 낯가림을 느낄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한편 귀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예상치 못한 범죄나 안전 문제에 직면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도시는 치안이 훌륭한 편인데 시골은 오히려 치안이 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외딴 시골 마을에 혼자 살면 밤에 누가 찾아와도 쉽게 대처하기 어렵고 주변에 인가가 드물다면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도움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CCTV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선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요. 또한 의료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꼽힙니다. 부모님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면 정말 좋을까요? 하는 질문에 저는 부모님 연세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거리에 종합병원이나 의원이 없어 곤란할 수 있지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래 사신 분들은 큰 병원 때문에 주말마다 도시로 올라가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교통편도 문제라서 면허가 없으면 병원 진료가 매우 번거로워지지요. 이렇듯 귀촌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귀촌에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깊고 진솔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농촌 경관과 계절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삶의 행복을 찾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녀나 손주들에게 농사 체험을 시킬 수 있고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는 다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맞춰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길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나 시골 갈래라고 마음먹기 전부터 도시에서 시골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일을 추천합니다. 주말 농장이나 체험 프로그램, 농촌 관광 등을 통해 그 지역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시즌별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농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날씨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셔야 장기적인 생활 패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교육과정이나 컨설팅에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기초적인 농사기술, 자금 지원 제도, 마을 정착 사례 등을 접하실 수 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막연한 로망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거나 혹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내가 특정 지역에 내려가서 살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간 단기 거주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서 체험주택, 임시 거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다면 그걸 임시로 빌려 살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보는 거죠. 이때 단순히 집만 구해놓고 혼자 지내지 말고 마을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실제로 내가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세 번째 단계, 정말 귀촌을 결심했다면 주택이나 땅을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시골집 한 채를 구입하길 원하겠지만, 왜냐하면 막상 몇 달 살아보니 맞지 않아서 다른 지역을 찾게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도 없을 수 있으니 월세를 얻어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을 때 그 지역 부동산이나 주민들의 소개를 받아 구매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집 상태나 땅의 등기, 소유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등 행정 절차도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계 계획입니다. 나는 시골에서 뭘 하며 돈을 벌까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다른 소득원이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면 취미 삼아 텃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한다면 농사든 자영업이든 뭔가 수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초보자가 큰 규모로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고 팔로 개척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어떤 작물을 할지, 축산을 할지, 혹은 특용작물이나 가공식품을 시도할지, 아니면 온라인 사업이나 공예, 관광업과 연계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에 맞춰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 인맥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보조금만 믿고 덤볐다간 도중에 좌절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서로 얼굴을 자주 보기도 하고 행사나 의례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라면 예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관습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 이주하는 분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무턱대고 무시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에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인사 잘 드리고 필요하면 일손도 조금 도와드리고 또 나중에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모르는 일종의 상부상조 문화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마을회나 반상회 같은 것도 귀찮아하지 말고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머물 생각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일이 쉽지 않아 1년 살고 떠날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다 하고 끝까지 뿌리 내릴 건지, 또 자녀가 있다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시골에 들어와서 좋았는데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려야 도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에 당황할 수도 있죠. 이처럼 단계별로 준비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려가는 분이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뱀이나 벌레 같은 곤충이 집안에 들어온다든지, 농기계 사용이 서툴러서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동네 개가 새벽부터 짖어서 잠 못 이룬다든지, 온갖 예상 밖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겪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하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시골 생활을 고생스러워도 재미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어떤 분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십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본인 가치관과 인생 계획, 체력,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뿐이죠. 중요한 건 무턱대고 달콤한 로망만 기대하지 말고 이런 시행착오도 내 인생의 일부로 즐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이제 추가 질문들을 몇 개 더 모아봤습니다. 귀촌인에게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꼭 받아야 할까요? 하는 문의입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책이 있습니다. 농지 구입비나 주택 구입비를 저금리로 빌려주기도 하고 청년농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지원책은 보조금일 수도 있고 융자금일 수도 있으니 대출일 경우 나중에 갚아야 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공짜 돈처럼 생각하다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든지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면 땅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 어떨까요? 하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서는 귀촌,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교외 지역이나 관광지 인근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부동산 시세가 불안정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몇 년 동안 매물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도시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투자로 접근하는 건 위험도가 큽니다. 게다가 시골 마을에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주민들이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 거주할 생각 없이 단순 투자만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 다음 시골에서 나름대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사, 축산, 가공, 판매, 체험, 숙박, 음식점, 카페, 농촌 교육 등 다양합니다.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라면 굳이 농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시골이라는 특성과 인프라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하고 택배 물류가 원활해야 하죠. 카페를 하려면 관광객이나 지역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농산물 가공을 하려면 위생설비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오랜 경력으로 농사를 해오셨다면 그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하고 계신 방식이 낡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세대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지역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농기구나 경작지 마련에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지요. 중간 지점으로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사되 내가 원하는 농법이나 품목을 조금씩 도입해보는 식으로 타협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귀촌은 정말 종합예술처럼 느껴집니다. 주거 문제, 생계 문제, 인간관계, 지역 문화, 행정 절차, 농업 지식 등 다양하게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도시에서 기계처럼 일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삶의 풍요를
농촌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분도 많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대신 매일 달라지는 논밭과 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요. 또 계절마다 달라지는 날씨와 작물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기분을 만끽한다며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골에서 살지만 도시와도 연결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로 한두 시간만 달려가면 대형 마트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정보와 소통이 도시와 큰 차이가 없어졌지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시골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담을 조금 전해드려 볼까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소규모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데요. 큰 욕심 없이 계절별로 딸기, 토마토, 허브 등을 소량 재배하고 주말마다 도시에서 예약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따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약이 거의 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서 단골 가족들이 생기고 주변 학교에서도 체험 학습을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농산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충당하고 도시 생활보다 훨씬 여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과도 잘 지내면서 바쁠 때면 서로 일손을 돕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정말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결국 귀촌의 성공 여부는 그 지역과의 조화로운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은 혼자 귀촌했는데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열었어요. 농촌의 예술을 입히는 작업을 한 거지요. 그걸 관광 상품과 연결해서 미술 체험 교실이나 작은 음악회를 열고 도시 사람들을 주말에 초대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도 함께 선보이고요. 이분도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그게 돈이 되겠어? 하고 의아해 하셨지만 막상 관광객들이 늘고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띠자 오히려 칭찬과 응원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골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을 접목하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겠지요. 운도 따라야 하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과 상호 신뢰를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시골은 도시와 달리 주민들끼리 수십 년 혹은 몇 대째 알고 지낸 사이가 많아서 외지인이 쉽게 스며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사하고 마을 일에 함께하며 솔직한 태도로 소통하면 의외로 금방 친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마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골 주민들도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함께 살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마을을 생각해 준다면 점차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귀촌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재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에 왜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농사나 창업 아이템이 너무 무리였는지, 이웃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비 기간을 갖고 다시 뛰어들면 경험이 있는 만큼 더 나은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만큼 처음 귀촌할 때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는 조심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예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귀촌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지역별 청년 단체 등을 통해 선배 귀촌인들과 교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와 팁을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귀촌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과 고민, 그리고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겐 낭만적이고 멋진 선택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좌절과 고통의 길일 수도 있는 것이 귀촌이지요. 저는 귀촌이 좋다, 나쁘다를 단순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귀촌이란 분명히 인생의 큰 전환점이고 준비 없이 뛰어들면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충분히 알아보고 몸소 체험하면서 현실을 감수할 각오가 서 있다면 도시에서는 얻기 힘든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고 한두 달이라도 직접 거주 체험을 해보시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어떤 점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신 어떤 점을 얻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귀촌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도시와 시골 중간 정도를 찾아보시든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오래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귀촌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꿈꾸는 로망일 수 있습니다. 빽빽한 도시를 떠나 푸른 들판과 산, 맑은 시냇물을 벗삼아 사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 그림 뒤에는 수많은 현실적 과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귀촌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내려갔다가는 쉽게 실망하고 되돌아올 위험이 크지요. 그러니 로망이지만 동시에 현실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